성인들 같은 경우에 보통 가장 원하는 무죄와 비슷한 그런 처분이 바로 불처분 결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엄연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처분 결정, 무죄가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처분 결정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죠. 가정에서 잘 위탁을 해라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수강명령, 교육을 좀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저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보호관찰,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소년원 처분이 있죠. 네. 소년원 처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처분도 한 가지가 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 보통 가장 원하는 무죄와 비슷한 그런 처분이 바로 불처분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이 왜 중요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리기에는 수사 기록들이 있죠. 거기에서 기간이 짧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든 경찰청이나 이런 자체 내부 기록에는 소년보호 사건 기록도 다 있어요. 소년보호 처분으로 뭐 소년보호 처분 어떤 걸로 이렇게 받았다,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수사 기록을 뗐을 때, 나의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걸 뗐을 때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내부 기록을 뗐을 땐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구나, 기존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양형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양형에 반영이 된다는 건 결국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은 3년간 보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년보호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서 보통 제일 원하는 게 불처분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불처분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주느냐, 성인에서의 무죄와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했죠. 네. 성인의 무죄는 아예 혐의가 없다,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라면은, 소년 사건에서의 불처분 결정이라는 것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또 대다수의 경우에는 범죄는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굳이 너에게 이런 처분까지는 이번에 한해서는 내리지 않을게, 한 번 더 봐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처분 결정을 받고 나면은 뭐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 입장을 봅시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돈을 뜯겼을 수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 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한 사건은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이번 한번 봐줄게, 불처분 결정 내려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피해를 입고 다 했는데 저 친구는 수사받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그럼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상대방 학생의 행동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분명히 때리고 뭐 돈을 뺏거나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이 맞아요. 나에 대한 잘못된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 정도가 너무 경미해서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히 무죄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엄연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급심에서도 인정된 사건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은, 둘이서 뭐 투닥거리다가 한쪽이 이쪽에 대한, 피해 학생에 대한 뭐 잘못된 말들도 막 퍼뜨리고 허위 사실로, 그래서 이거에 결국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뭐 그런 다툼이었다 보니까 판사님도 한번 봐줄게,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런 잘못 저지른 적 없고 하니 불처분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사건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학교에서 들어와서 나 불처분 받았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난 불처분 결정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다툼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렇진 않다, 불처분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피해 학생 측에다가 몇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불처분 결정은 완벽한 무죄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걸로는 나의 억울함, 나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 무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만약 그런 피해를 입으셨다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건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